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나이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지금 시작해봤자 늦었지. 젊었을 때나 가능하지. 이 말들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말 같고 현실적인 판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들은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포기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추기로 결정한 뒤에 나이를 이유로 붙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이고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다시 초보가 되는 게 싫어서이며 체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비교당할 용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기 싫은 걸까요? 공자는 배움에 대해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기쁨을 말하며 결국 삶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계속 익히는 과정에서 달라진다고요. 이 말은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쓰는데 더 겁이 많아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번 실패하면 회복이 늦을 것 같고 다시 시작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괜히 나섰다가 초라해질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생각해서 접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멈춘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모양만 바뀐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남이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외면한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젊을 때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건 늦은 시작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은 채 나이를 더 먹는 것입니다. 배우 모건 프리먼은 40이 넘어서야 주연급 배우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무명에 가까웠고 조연을 전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젊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계속 쌓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오기 전에 스스로를 접어버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 한 문장이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을 조용히 죽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감소표로만 봅니다. 체력은 줄고 속도는 느려지고 회복은 더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에는 늘 증가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경험은 늘고 사람을 보는 눈은 깊어지고 쓸데없는 욕심은 줄어듭니다. 이건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문제는 이 자산을 쓰기도 전에 스스로 이미 늦었다고 결론 내려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줄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5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그때는 아직 할 수 있었지. 이 말이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사람은 항상 현재를 가장 늦은 시점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늘 가장 젊었던 때로 남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는 순간 우리는 안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성장이 멈춘 자리에서만 유지됩니다. 반대로 불편함을 선택하면 속도는 느릴지라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핑계 삼는 순간부터 인생은 정말로 그 나이에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그래도 해보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삼는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를 미룹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하나를 더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미루는 게 기본값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못하겠다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늦었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욕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욕은 쓰지 않아서 줄어들 뿐입니다. 근육과 비슷합니다. 안 쓰면 약해지고 쓰면 다시 반응합니다. 문제는 다시 쓰기 시작하는 그 첫 순간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나이를 이유로 내세웁니다. 공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잘하느냐, 늦었느냐가 아니라 계속 익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시 익히면 된다는 기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젊었을 때의 집중력, 체력, 속도를 떠올리며 지금은 안 된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경험이 부족했고 지금의 나는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대신 얻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잃은 것만 보며 스스로를 평가절하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실패를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과정으로 넘겼지만 지금은 실패 하나가 자존감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피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역시 안 되는 증거로 해석하는 순간, 그 다음 선택은 늘 포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정보로 보는 연습입니다. 안 맞는 방식이 하나 걸러졌다는 정보, 지금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정보, 나에게 맞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정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면 실패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조정의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확실한 것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성공이 보장된 일, 안전한 선택, 익숙한 루트만 찾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진짜 필요한 건 확실함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여유 말입니다. 이 여유가 생기면 선택의 폭은 다시 넓어집니다. 결국 나이를 핑계로 삼는다는 건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제한하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문장이 떠오를 때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한 번만 더 묻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 가능성이 살아있는 한 삶은 아직 움직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넘길지 아니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남길지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는 느려도 방향만 바뀌면 삶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향 전환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실천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부담스러워 아예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오래가는 변화는 늘 초라한 출발을 합니다. 하루에 10쪽 읽기,
10분 걷기, 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한 줄 메모 남기기 같은 것들입니다. 작아서 하찮아 보이지만 이런 행동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결과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습니다. 자신감은 출발점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완성이라도 손을 대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원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생각만으로는 자신을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행동이 있어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가야 한다고요. 이 말은 인생 후반부에 특히 정확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대신 오늘을 조금 덜 후회할 선택을 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출발입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그 선택은 늘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실패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루 쉬었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방향을 잃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오래 눕는 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들며 눕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일어나는 일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상처받기 싫고 설명하기 귀찮고 굳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립은 편안함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안부 한마디, 짧은 대화,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몸에 대해서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어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요. 무리한 목표 대신 지속 가능한 리듬을 만들고 비교 대신 기록을 남기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의 몸은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운동도 건강도 다시 현실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나이라서 이렇게 한다로 문장을 바꾸는 순간 선택의 폭은 다시 넓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이를 핑계로 삼았는지 아니면 나이를 안고 한 걸음이라도 움직였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서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정확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